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어제도 시장이 사실은 뭐 크게 빠지지는 않았지만은 하락 종목 수도 많았고 또 느낌적인 부분에서 그렇게 썩 매끄럽지 않은 모습이 좀 펼쳐졌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는데 오늘은 그 하락의 강도가 어제보다 훨씬 강하게 좀 느껴지면서 시장의 하락폭도 상당히 좀 컸던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지수가 2.32%가 빠졌는데 뭐 제 체감상으로 개별 종목 기준에서 봤을 때는 거의 한 4% 정도 급의 하락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락 종목 수도 언제지? 아마도 미국 은행 부실이 터졌을 때만큼 많은 하락 종목수가 나왔던 것 같아요. 장중 한때 거의 1370 몇 개까지 하락 종목수가 확대가 됐으니까 400개 조금 안 넘는 선에서 오늘 하락이 나왔다면은 굉장히 코스닥 안에 하락 종목수가 많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장 초반부터 사실은 선물 매도도 상당히 많았었는데 중간에 이제 뭐 외국인의 선물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약간의 돌려주는 흐름도 조금 보였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이제 새마을금고 관련된 이슈가 조금 뉴스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동시에 나스닥 선물도 지속적으로 밀리는 모습까지 보여주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시장이 굉장히 무겁고 좀 어렵게 흘러갔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부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시아 항생 지수가 또 많이 밀렸죠. 또 니케이도 마이너스 1.7%가 밀렸기 때문에 전 세계 증시가 동반해서 하락을 보였구나. 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리스크 관리에 전념을 해야 되는 부분일 것 같고요. 일단 뭐 단순하게 새마을금고발 뱅크런 이슈에 새마을금고 주식 전액 매도 루머까지 돌았다라고 해서 일단 오후장에 추가적으로 빠졌는데 단순하게 이 이슈라면은 사실은 오래갈 문제는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최근 미중 분쟁 관련된 상호간의 수출 통제 이런 이슈들이 좀 복합적으로 좀 엮여 있다 보니까 시장이 조금 어렵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어제 오늘 뭐 시장에 대해서 이제 비교적 조심하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시장이라는 게 그래요. 항상 갑작스럽게 즉 하락은 갑작스럽게 시장은 턴을 하기 때문에 또 잘 올라가다가 야금야금 올라가던 주가가 또 하락할 때는 또 급격하게 또 많이 밀어버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주식이라는 게 참 이런 부분이 어렵게 느껴지고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요. 일단 내일 시장이 이제 오늘 하락을 했고 미증시가 하락을 하더라도 일정 부분 국내 증시가 선반영을 했다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내일 일단은 시장은 초점을 좀 잡아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일단은 새마을금고발 이슈라면은 초점을 잡아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일단은 시장 강한 종목군들이 어떤 건지 좀 빼놓고 좀 봐봐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아주 어려운 시장 들어가기 앞서서 다들 고생하셨다라는 말 전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중 분쟁과 더불어 국내 새마을금고발 뱅크런 이슈에 새마을금고 주식 전액 매도 루머까지 돌며 시장 단기 충격이 발생을 했습니다. 은행 문제는 사실은 오래가지 않을 문제로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뭐 이 부분은 이제 뉴스를 더 팔로우업을 해 봐야 되는데 정부가 이제 개입을 좀 하고 뭐 부분적으로 이제 이슈들이 좀 나오고 또 새마을금고발 주식 보유 주식 전략 매도 관련해서는 그런 사실 없다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일단 좀 안정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오늘 어제도 이제 해외 증시가 좀 안 좋은 상태에서 출발을 했었는데 기타 이제 아시아 증시도 동반해서 좀 안 좋았죠. 이런 부분까지 국내 증시에 동반해서 좀 영향을 줬다라고 오늘은 좀 생각이 들고요. 좀 무거웠네요. 시장이 좀 무거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주 증시 월초 에코프로발 지수 상승세 아주 좋은 출발을 보였으나 그 상승분을 사실은 지켜내지 못하고 금일 지수가 그때의 시가를 이탈하는 강한 하락이 출현하면서 상당히 어려운 장이 펼쳐졌습니다. 간밤 미 증시부터 서서히 살펴보면서 FOMC 의사록에서 금리 인상 이슈가 지속된다라는 점은 있었으나 사실 그렇게 크게 시장에 영향을 주지는 않았고요. 추가적인 테슬라 및 GM, 볼트 등 차량 판매량 증가 플러스 전기차 판매 증가 이슈가 나왔던지라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을 거로 좀 봤었는데
사실 이제 오후장의 시장의 투매가 굉장히 좀 확대가 되면서 종목군들의 하락폭이 굉장히 커져 버렸는데요. 뭐 익전에 제가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이슈나 PF 이슈가 돌발적으로 터지지만 않는다면 뭐 문제 없겠다라고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이놈의 새마을금고 이슈를 개인적으로는 빠르게 체크가 되지 않고 장 후반에 돼서 인지한 것 같아 시장의 명확한 하락 근거를 단순 미중 수출 통제 규제 등으로만 보고 시장을 보지 않았나라는 개인적인 판단을 해 봅니다. 뭐 여러 가지 트리거가 좀 있었었는데 뭐 뉴스들이 조금 나왔었죠. 그게 이제 미중 분쟁이라든지 뭐 지수의 하락이라든지 이런 게 복합적으로 맞물리다 보니까 오늘 시장이 그렇게 크게 하락을 해버린 거라고 좀 보여지네요. 금일 오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적당한 하락선에서 움직이던 시장은 오후 새마을금 고발 예금 인출 이슈 및 정부의 브리핑 등 뉴스가 쏟아져 나오며 지난 미국에서 발생된 뱅크런 사태와 비스무리한 흐름을 보여줬다라는 점이 단기적으로 증시에 충격을 주는 요인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보유한 주식 유동성 확보를 위해 전부 처분한다라는 루머가 돌면서 시장이 오후장 투매로 아수라장이 좀 된 것 같고, 기관들의 리스크 회피성 물량을 코스닥에 마구잡이로 던져버리다 보니 이곳저곳에서 하락의 폭이 좀 크게 잡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새마을금고 이슈 어찌되었건 해결될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시장이 놀랬고 또 중국 수출 통제 이슈와 맞물려 버리다 보니 그 파급력이 좀 더 컸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내일장은 차분하게 시장을 볼 필요가 있는데 반도체 섹터 종목들 또한 단기간에 많이 밀고 내려온 종목군들이 좀 보이며 내일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반도체 섹터에 다시 온기를 불어 넣어줄지 일단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시장에서는 이제 예상치가 원래는 2천억 정도 영업이익이었는데 이제 9천억을 바라보면서 재고의 감소 뭐 이런 부분들이 IT 반도체에 다시금 조금 반등을 해줄 수 있는 재료는 될 수 있는데요. 재료는 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워낙 이제 또 시장 악재와 더불어서 만나다 보니까 장 초반에 한 차례 더 밀었다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핵심은 삼성전자에 오늘도 뭐 수급이 빠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수급들이 지속적으로 연속이 된다라고 한다면 시장을 돌려세울 수 있는 재료적 가치가 될 수도 있겠다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좀 보려고 하고요. 오늘의 시장을 보면 상한가나 없이 성화이텍이라는 종목에서 그냥 뭐 한 8,500억 정도 터지고 뭐 에코프로 또 1조 터지면서 몇몇 종목에서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또 그 외 자동차 부품을 제외하면 거진 다 중국 수출 통제 관련 종목군들만 상승하는 모습인지라 어렵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또한 신규 스펙 관련 두 종목에서 또 6천억, 5천억 정도 터졌는데요. 오늘도 지난번 오픈롤과 같이 시장의 기대치가 좀 떨어지는 애한테 또 많이 안 뜨는 애한테 또 수급이 몰리면서 그쪽이 또 강하게 올라가는 또 변태 같은 흐름이 또 이쪽 세계에서는 또 펼쳐졌습니다. 신규 상장주 과거처럼 뭐 시초가에 이렇게 따상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시가가 200%, 100% 이상 떠버리면은 굉장히 위협적으로 느껴져서 참 매매하기가 좀 까다롭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현상이 언제까지 갈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7월달에 신규 상장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네요. 오늘도 필에너지 공모청약이 마무리가 됐는데 청약 잘 이루어졌고 나중에 필옵틱스 많이 밀리게 된다면야 7월 14일이니까 한 차례 정도는 봐볼 수 있지 않을까 정도 생각을 해봅니다. 자, 새마을금고 이슈 잘 해결됐으면 좋을 것 같고 또 GS발 또 PF 뭐 부실 우려도 막 있는데 이런 노이즈들이 아무래도 주말을 끼고 내일까지는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다 정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일단 내일 장은 좀 차분하게 시장을 볼 필요가 있는데 반도체 섹터 종목들 또한 단기간에 많이 이제는 또 이격을 또 줄여놨습니다. 어제 제가 그런 말씀드린 반도체 종목의 이격이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격 축소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다 했는데 뭐 하루 만에 이격을 상당히 줄여놔서 또 내일장 추가 하락을 한다면은 뭐 각각의 이평선과의 이 거리감을 좀 좁히는 이슈도 되겠죠. 그렇게 되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삼성전자의 방향성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시장을 보면 상한가 하나도 없었어요. 정말
최근 들어서 단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그만큼 시장이 안 좋았다라고 보여주죠. 저도 개인적으로 오늘 극도로 조심하면서 금융시장을 보았으나 대응 전략이라는 것이 그냥 매매를 줄이고 관망하면서 이런 시장에서는 손실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짜야 된다는 코멘트만 했을 뿐, 뭐 눌림을 본다면 성우하이텍 정도만 보다고 말을 했을 뿐, 뭐 사실은 이럴 때는 뭐 대응하기가 쉽지는 않죠. 종목을 들고 있는 걸 다 손절해 버리고 현금 100% 들고 갔다가 며칠 있다가 반등했을 때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굉장히 좀 쉽지 않은 장세였다라고 보여지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손실을 최소화하는 전략. 그 말은 뭐냐? 예를 들어서 내가 들고 있는 종목군들이 평가손이 줄어들거나 혹은 손실이 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심리적으로 복구 심리를 빠르게 발동을 하는데요. 이런 시장에서 뭐 시장이 받쳐주지 않은 상태에서 빠르게 복구를 한다라는 게 사실은 뭐 쉽지는 않죠. 주식도 일정 부분 운도 따라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때 그 손실을 복구하기 위해서 평정심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복구 심리가 발동이 돼버리면 단기간에 더 큰 손실을 봐버립니다. 거로 복구 심리가 굉장히 무서운 것은 빠른 복구를 위해 시장에서 무리한 베팅을 하게 된다라는 점인데요. 이럴 때는 차라리 손실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내일을 준비한다는 마음으로 시장을 보면 분명히 기회가 열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이 뭐 하락 종목 수가 이제 양 시장 합쳐서 2,000개가 넘었죠. 그러면은 대부분의 종목군들 보유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종목군들은 다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다 떨어졌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혼자만 힘든 게 아니라 시장이 다 같이 힘들고 시장이 또 올라올 때는 또 다 같이 올라올 수 있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2차 전지 에코프로가 오늘도 뭐 0.21% 하락이지만은 장중한 때 신고가를 넘겼기 때문에 에코프로가 강함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빠졌다라는 거는 나머지 종목군들이 훨씬 많이 빠져버리는 그런 시장이었다라고 해석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뭐 워낙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다 빠졌기 때문에 여기 있는 IT 반도체 대장주들만 조금 체크를 해보고 보겠습니다. 뭐 자동차 섹터 현대 오토웨이버가 일단은 대장이고요. 시총이 제일 크니까 이제 뭐 성화이텍 좀 올라왔는데 오늘의 프로그램이 너무 좀 마음에 안 들게 좀 들어오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보통 프로그램이 이런 식으로 들어와 보면은 아침에 이제 빠르게 반등을 내일 해줄 수도 있는데 원웨이로 밀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서 좀 조심스럽기도 하고요. 내일 보기가 일단 거래 대금 많이 터졌으니까 내일 좀 볼 필요는 있고 오늘 뭐 신규 상장했던 종목 중에 교보 14호 스펙이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거래가 많이 터졌죠. 240억짜리 이 스펙 종목인데 거래가 많이 터져서 내일 많이 밀면은 이 종목을 어떻게 할지 조금 구간을 보면서 대응을 해볼까 또 생각을 한번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오늘 이제 치매 관련된 종목군들이 이제 오늘 밤이죠. 내일 새벽이겠네요. 바이오젠의 허가 관련 이슈가 있는데 허가가 날지 안 날지 시장에서는 아주 뭐 높은 확률로 허가가 날 것으로 보고 있다라는 말이 좀 있는데요. 왜냐면은 자문위에서 6명이 전원 이 허가 관련해서 이제 오케이 사인 동의를 했다라는 부분이 이제 긍정적이게 작용은 했겠죠.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장중에 뭐 매듭프로는 거의 상한가까지 가기도 하고 종목분들이 좀 강세를 보였는데요. 아마 내일 허가가 나오면 시가 갭은 뜨지 않을까 정도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뭐 내일 재료 소멸로 일단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재료 소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시장에서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할지 그 부분만 조금 봐볼 필요가 있고요. 윤 대통령이 다음 주 11일 날 폴란드에 방문을 합니다. 전통적으로 과거에 폴란드를 방문하면은 이 G2 파워라든지 원전 쪽이 좀 많이 부각이 됐는데 생각보다는 또 시장 영향도 있어서 그런지 부각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재건 관련해서 좀 움직일지 이런 부분도 좀 봐봐야 될 것 같네요. 경제사절단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이제 명단이 좀 나오긴 했는데 그 종목군도 시간에 잠시 움직였다가 다 떨어지는 거 보니 그렇게 크게 부각은 잘 안 될 수도 있겠다 정도 생각이 듭니다. 앨런 재무장관이 현재 중국에 방문해서 경제인들과 만남을 갖고 뭐 하는데 서로 간에 지금 으르렁 되고 있죠. 미국은 우선 7월 달에 이제 반도체 수출 관련해서 최종본을 시장에 내놓겠다라는 발언을 해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나오고 나서 8월 달에 이 갈륨
관련해서 이제 제재를 또 수출 통제를 한다라는 중국이 어떻게 이를 받아들일지 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강했던 종목군들이 이번 하락에 많이 떨어진다면 그런 종목군들 안에서 종목군들을 체크를 하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시간외에서 이제 모비데이즈 상한가에 들어간 거는 메타에서 새로운 플랫폼 출시로 인해서 출시로 인해서 그런 거고요. 나머지는 뭐 지금 뭐 시장이 빠졌으니까 그냥 밀렸다 정도 보여지네요. 밀렸다 정도 보여집니다. 자, 시장 한번 볼게요. 어제 이제 종합주가 지수를 안 보다가 시장을 잠깐 봤었는데요. 일단 이 쌍도찌가 나왔을 때 여기서 아일랜드 갭이 떨어져 버리면 아프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시장이 쌍도찌가 나오고 또 아일랜드 갭 성격으로, 그러니까 이런 식이거든요. 이렇게 도찌가 나오고 이렇게 도치가 나오고 아일랜드가 떨어져 버리면 아파요. 그런 게 이제 오늘 시장에서 좀 발생을 했습니다. 꽉 채운 음봉이기 때문에 내일 떨어져서 아래 꼬리를 좀 잡아주고 올라가면 좀 다행스럽고요. 일단은 아래 꼬리를 잡아주고 올라가는지 좀 체크를 하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이런 고점에서 이런 나오는 도치들 참 기분이 안 좋은 도치들이 참 많아요. 과거에도 보면은 이런 형태에서 밀고 내려와 버리면 이렇게 잘 가다가 밀고 내려오면 길적 반등하고 또 빠지고, 아무튼 이런 게 좀 발생을 하면서 오늘 지수가 많이 밀렸다 라고 볼 수 있고, 코스피는 추세는 지켜주고 있는데 일단 내일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굉장히 중요하고 민감하게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종목군들 봐보죠. 일단 먼저 삼성전자부터 하나하나 보면 삼성전자는 좀 밀고 내려오는데요. 내일 실적 발표하고 뭐 하락을 좀 폭을 키워버릴지 이런 점도 좀 신경을 써야 될 텐데, 삼성전자는 통상 실적 발표하면은 지난번에는 막 올라가는 경우가 좀 있어서 어떻게 될지. SK하이닉스도 오늘 밀고 내려왔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 실적 발표에 이 반도체 재고라든지 이런 부분이지 않을까 일단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뭐 LG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이런 2차전지 대형주들 좀 버텼는데, 뭐 하부에 있는 SK이노베이션이라든지 뭐 삼성 SDI는 오히려 더 힘이 없는 모습이죠. 자, 2차전지 대장주부터 볼게요. 에코프로는 뭐 신고가 영역에서 여전히 강합니다. 에코프로가 차라리 안 꺾이고 그냥 계속 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시장이 살기 때문에. 반면에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좀 힘이 없는 거고요. 나머지 이제 2차전지들은 다 에코프로를 향해서 따라서 가기 때문에 그렇고, 금양이 의외로 굉장히 좀 셌던 것 같아요. 어제 오늘 해서 거래대금이 워낙 많이 터져서 어제도 거의 7천억 가까이 터지고 오늘 3천억 가까이 터졌기 때문에 거래대금 때문에 그런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오늘 이제 IT 반도체 종목군들 뭐 특별하게 이제 보기가 참 뭐한데, 이수페타시스도 이격이 굉장히 벌어진 상태에서 처음으로 종가상 5일선을 이탈을 했죠. 이 올라가는 과정 속에 종가상 5일선의 이탈은 딱 한 번 했고요. 한 번도 5일선을 이탈을 하지 않았다가 오늘 처음으로 이탈을 했는데요.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좀 떨어지면은 뭐 11선이라든지 이런 각각의 첫 이평선에서는 길적 반등은 해주리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뭐 다른 뭐 프로텍도 많이 밀려 내려오는데요. 전부 다 지금 5일선 타고 가던 종목군은 다 깨졌죠. 하락의 폭이 좀 깊어야 저는 된다라고 좀 보여주고요. 많이 깊게 나오는지. 그다음에 TFE도 이 삼성전자 향으로 소켓 이슈가 좀 있는데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많이 밀면 하단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세게 올라가는 종목군들 위주에서 하락이 좀 나온다면 봐봐야 될 것 같고요. 자, 하나마이크론도 마찬가지로, 하나마이크론도 사실은 떨어지면 21선 언저리에서 원래 계획은 했었는데 뭐 시장이 뭐 이렇게 떨어지니 뭐 종목을 살 뭐 생각은 안 들고요. 뭐 이런 구간까지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할지 정도 체크를 해놓고 볼 생각입니다. 하나마이크론도 종목은 참 좋은데 시장에서 지금 지수가 많이 빠지니까. 그리고 기가비스도 오늘 뭐 기술적 반등은 장중에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구간에서 사실 이때 이 지지 구간이죠. 이 매물대 지지 구간에서 뭐 기술적 반등은 해준 거죠. 기술적 반등은 해줬는데 일단 최대 매물대에 있는 구간을 깨고 내려왔을 때 어떻게 될지 이것도 또 고민해 볼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은 체크를 해보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무조건 돌려줘야 되는 자리이기도 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무조건 돌려줘야 될 자리이기도 하다라고 보여주고요. 자, 오늘 스펙주가 매우 핫했는데요. 최근에 종목군들 보면 이제 시가가 마이너스 68% 출발을 했기 때문에 이제 시가 자체는 이거는 완전히 인기 비인기 종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뭐 시가부터 해서 뭐 엄청났습니다. 아무튼 좌우지간 이 종목 엄청난 상승 흐름을 보여서 뭐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매우 빠르고 강하게 올라왔었는데요. 저도 오늘 오전에 이제 뭐 다른 매매는 좀 안 하고 뭐 이거 하나 여기서 들어가서 팔고 여기서 들어가서 팔고 했는데 이 폭이 엄청나요. 이 폭이 요 중간에 탔는데 이 봉 하나가 상한가입니다. 28%가 올라서 여기서 15% 여기 빠져서 올라가서 또 팔았는데 이 자체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왔다 또 밀렸으니까 이 자체가 또 한 17%막 와, 이 변동성 엄청났던 것 같습니다. 이 구간에서 좀 볼까도 생각을 했는데 진짜 상승의 강도와 이 폭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참 이 종목은 뭐 이런 구간에서 도저히 저는 손이 안 갔던 것 같아요. 더군다나 엄청 세죠. 한번 올라가면은 6% 7% 해서 변동성도 크고 그래가지고 내일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신규 상장주라 뭐 구간을 어떻게 잡을지 모르겠는데 이런 구간에서는 뭐 기술적인 흐름을 좀 주지 않을까 정도 생각을 해보고요. 나름 200억짜리 종목이 뭐 이유 불문하고 5천억이 터졌으니까 5천억 6천억이 터졌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좀 봐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이노 시뮬레이션이라는 종목은 이 유통 물량이 50%인데 시가가 너무 높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예 쳐다도 봐서는 안 됐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VT GMP 화장품 종목인데 얘도 다 팔아버렸으면 좋았는데 좀 버티다가 손실을 좀 키우지 않았나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내일 뭐 추가적으로 빠졌을 때 어떻게 할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회사 자체적으로나 그 다음에 이 리틀샷 내용은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장이 하락을 하게 되면 단기적으로 하락폭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하락이 멈출 때 추가 매수로 좀 대응을 해볼 계획을 갖고 있고요. 어제 이제 광물로 강했던 STX 오늘도 좀 추가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시간 외에 어제 뭐 마이너스 2.2% 정도 끝나서 뭐 시가 개파락하고 좀 밀렸다가 다시 올라왔었는데요. 뭐 이런 지지 구간까지는 안 내려오고 좀 올라왔던 것 같아요. 다시 밀려서 내려왔을 때 어떻게 되는지 정도 봐야 될 것 같고 주가가 이 종목도 지금은 뭐 굉장히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서 낙폭도 잘못하면 굉장히 크게 나올 수 있으니까 조심해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자동차 섹터가 제일 강했는데요. 뭐 현대차 실적 발표를 앞두고 현대기아 섹터가 강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자동차 실적 이슈가 있으면서 최근 시장이 자동차 부품 섹터가 연일 강함을 좀 보여줬죠. 현대오토에버 IR 이후에 계속 강하고 뭐 이제 아진산업도 먼저 좀 들어올리면서 아진산업이 먼저 좀 많이 오른 상태였는데 오늘 성우하이텍이 장 초반부터 대량의 프로그램 매수가 좀 이어지면서 이 구간을 돌파해 버리니까 엄청 강하게 좀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이 한 8천억대 종목이었는데 이 구간을 돌파시키고 나서 와 저도 이거를 봤어야 됐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들고 항상 음봉을 돌파하는 시가 갭이 떴을 때 그리고 이러한 신고가를 돌파했을 때 빠르게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해서 너무 아쉬웠던 것 같고 아침부터 들어왔던 이 거래 대금 자체가 굉장히 좀 셌습니다. 3분봉에서 100억이 들어왔기 때문에 아침부터 아침부터 100억이 들어왔기 때문에 굉장히 또 세게 들어 올라왔죠. 와, 계속 100억씩
계속 배역식 중간에 좀 쉬다가 종가까지.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매수의 흠에 의해서 좀 올라왔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돈은 많이 들어와서 많이 밀리게 되면 어느 정도는 지지는 해주겠죠. 뭐 실적 반등은 해줘서 내일 그런 차원에서 좀 봐볼 생각입니다. 저도 이거를 좀 위에서 밀릴 때 이제 이 구간에서 좀 들어가서 여기 돌파할 때 좀 매도 여기구나 여기 올라올 때 그냥 매도를 해버리고 여기서 삼각 수렴하면은 이게 이제 윗방향으로 못 갈 것 같아서 점심 먹으러 가기 전에 매매를 좀 안 했는데 이 높은 구간에서 돌파시키고 결국 상한가 근처까지 좀 갔던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제일 강력했던 종목 중에 하나였던 것 같고요. 제일 강력했던 종목 중에 하나였던 것 같고 내일장 일단은 체크는 해놓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보면 뭐 엔터주도 뭐 할 거 없이 전부 다 좀 크게 또 다 밀렸는데요. YG 엔터라든지 이런 엔터사들 사실 실적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없는 기업들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런 종목군들까지 지금 다 밀어버려서 이런 종목군들이 많이 밀리게 된다면은 오히려 실적이 좋은 종목군들 어느 위치에서 관심을 가지고 봐볼지 그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시장이 공격적으로 굉장히 괴팍하게 좀 밀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많은 고민도 있고 두려움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저도 매매를 하면서 뭐 손절도 하고 뭐 치고받고 하면서 그랬는데 시장이 안 좋으니까 뭐 매매를 어서 어떻게 했고 뭐 이게 제가 노출하는 게 의미가 있나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런 게 의미가 없어서 그냥 오늘은 매매한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려운 시장 다들 대응하시느라 너무나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장 뭐 시장이 좀 빠지더라도 빠르게 바닥을 잡고 돌려주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방송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